민중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예, 이슈 한번 돌려보고 비틀어 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돌려보고 비틀어 보는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시죠.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한번 또 돌려보고 비틀어 볼까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졸피뎀이라고. 이거 압니다. 왜냐하면 제 내시경 건강검진할 때 맞는 게 졸피뎀입니다. 예. 프로포폴이 아니고. 그런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는 자셔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죠? 전혀 없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게 마약류 의약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프로포폴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그 우유 주사. 그 제2의 이제 프로포폴로 불리는 그 향정신성 의약품. 그래서 이거는 의사 처방이 없으면 일단 살 수도 없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뭐 환각 증세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일부러 구입을 해서 복용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의약품이죠. 이거는 구입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의사 처방을 받아서 있으면. 뭐 잠을 못 잔다든지. 프로포폴도 의사 처방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그렇죠. 대신 이제 뭐 많은 양을 처방을 해주진 않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왜 오늘 갑자기 졸피뎀을 그 어금니 아빠 사건 아시죠? 어제 제가 여쭤봤습니다. 무슨 몰라가지고. 어금니 아빠로 불린 그 이모 씨가 딸의 친구를 살해해서 이제 유기했다. 이런 이제 의혹이 불거진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딸의 친구 시신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이 됐다는 거죠. 이거로 마취시킨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수면제라고 해서 먹였다는 거죠. 이걸 그러면 먹여놓고 살인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 약 때문에 사망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어금니 아빠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뭐 자신이 원래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사뒀다. 영양제 안에 이제 숨겨놨는데 이 약을 아이들이 모르고 먹었다. 그래서 숨졌다. 말같지도 그리고 자신은 그냥 시신을 유기했을 뿐이다.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졸피뎀이 많이 먹으면 치사량이 되긴 해요. 그렇겠죠. 그렇긴 한데 이 치사량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양제를 뭐 이렇게 들이붓듯이 이렇게 들이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데다가 그 부검 결과 목을 조른 흔적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부검 이렇게 목에 상흔이 있군요. 그런 거죠. 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딸도 이제 어제 진술을 냈고 오늘 또 이제 추가로 뭐 경찰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 체포 당시에 이 사실은 이 딸도 수면제를 복용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제 어제 딸이 이제 진술한 내용은 아빠가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친구가 온 다음에 자기는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하고 노래방 쪽에서 뭐 놀다가 들어와 봤더니 친구가 죽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의 얘기가 내가 걔한테 수면제를 먹였다. 친구가 반항을 해서 때렸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어제까지는 그렇게 진술을 일단. 어제까지는?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YTN TV에서 뉴스로 나갈 때 그 어금니 아빠인가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살인했다라고 자백했다라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살인. 딸도 유죄를 인정한 셈이네요, 그러면? 딸도? 그렇죠. 그러니까 딸의 어제 얘기가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사례를 시인하게 한 동기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금니 아빠의 처음 진술대로라면 그냥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먹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딸을 얘기는 결국 이렇게 곱씹어 보면 아빠가 이제 먹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아빠가 이제 살인을 유발한 그 이제 원인 제공자다라고 한 얘기를 좀 한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경찰 쪽 설명은, 그러니까 집에서 영화를 보자. 그러면서 놀자라고 해서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는 건데요. 이거를 그 전에 이미 그 아빠하고 상의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딱 집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 얘기를 했고 데려온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여라 해서
사실은 이제 딸도 그러니까 먹이는데 가담을 한 거죠. 네. 먹여서 이렇게 잠이 드니까 그 상태에서 아마 나간 것 같고 이것도 본인 자발적으로 나간 건지 아빠가 넌 나가 있어. 그래서 나갔는지 이게 조금 이제 규명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모든 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좀 이제 드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이 이 TV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엄청난 그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모으고 이랬다면서요. 예. 그래서 뭐 이번에 언론이 보니까 참 문제야 이게. 차량도 뭐 외제차에다가 맙소사 고가에 예.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처벌을 중형을 내릴 수 있느냐? 중형 내려야죠. 중형 내리기가 좀 힘들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금니밖에 없다고요? 예.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요. 예. 오늘 지금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뭐냐면 지적장애, 정신장애로 해서 중첩장애로 해서 2급 판정을 지금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중증장애인으로 이렇게 급수를 받은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능범 아니에요? 감형을 보통 해주잖아요. 예. 최근에도 그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14개월 된 딸을 내던져서 죽인 그 지적장애인도 있었고 2급. 예. 그 다음에 또 뭐 동생을 살해한 그 3급 그 지적장애인도 있었는데 다 감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뭐 징역 6년, 딸 죽인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동생 죽인 경우는 이 사실은 이제 그 항소심에서 3년 6개월로 이렇게 선고량이 또 줄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금니 아빠의 경우도 참. 이렇게 감형이 좀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라스베가스에서 자동화기로 59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상을 시키고 한국에서는 한두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앗아갔는데 그 방법이라는 게 너무 비인간적이고 그다음에 세상을 이용하는 듯한 모습이라서 게다가 중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인천의 8살 아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들인가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가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적폐냐, 적폐청산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지금 제가 인터뷰할 분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 TF위원장이십니다. 박범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바빴습니다, 오히려. 예. 의원들은 뭐 여기저기 인사 다닐 때가 많아서요. 그러셨군요. 인사도 다니셔야 되고 또 지역구 관리도 하셔야 되고 적폐청산 그렇죠. TF 위원장이시니까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거고 어떻게 많은 자료들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어떤 자료를 무슨 계획해서 갖고 있다 이런 거보다는 저희들 뭐 지난번 국가기록원에서 기밀로 취급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열람하고 이기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반향이 꽤 컸습니다. 이제 국감 기간 중에는 이런저런한 제보들이 꽤 있고요. 과거의 경험 삼아 볼 때.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 또 뭐 필요한 경우엔 뭐 아직 뭐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일부터 이제 국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적폐청산에 대한 큰 방향 어떻게 한번 잡으셨습니까? 이번에 아마 국감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 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에 인원 1,700만 명의 촛불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겪지 않았어야 될 경험인 현직 대통령의 파면, 탄핵 결정과 네. 구속, 기소, 재판이라는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국정농단의 원인된 행위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적폐, 네. 특히 여론을 대규모로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한 여론 조작과 방송사 네. 장악 등 네. 이로 말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저는 박근혜 정권 탄생의 배경이었고 예. 박근혜 정권의 소위 국정농단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둬서 이번 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어떤 탄핵 내용에서는 우리 박범계 의원의 활약상을 뭐 국민들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어떤 정부의 비리라 그럴까요? 어떤 적폐의 네. 내용들을 지금 많이 들춰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명박 정부의 비리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십니까? 천년의 의혹 수준에 있는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선과 대선 전에 총선 같은 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론 조작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말고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당의 정부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소위 4대강 사업이라든지, 예. 또는 자원개발 비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있었고, 네. 국정조사도 있었고, 감사원에 의한 여러 차례에 걸친 감사도 있었습니다. 네. 또 제1롯데월드타워의 인허가 문제는 그 당시부터도 시끄러웠고요. 예.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소위 게이트라고 보이지는 국정농단에서 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과 같은 어떤 기금 모금 행위, 네. 인사 개입 행위 또는 국가기밀 누설 행위 예. 이런 것들과 비교 전체 경제적인 사이즈에 있어서는 매우 큰 규모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이런 부분은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폐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해봤었습니다. 네네. 일단은 비선이 가동이 돼야 되고요. 비선이 가동되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국방, 안보, 정보 이런 쪽에서 정치 권력과 연계되어서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불건전한 생각들이 정치 권력과 맞물려 가지고 움직일 때 소위 적폐라는 네네. 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승만 정권 때까지도 갈 수 있고 박정희 정부 때 안기부가 얼마나 참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의 그 본질, 뿌리 어떻게 처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적폐의 특징은 국가기관을 공개적으로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비선 민간인인 최순실의 역할이 부각이 되는 반면에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예. 또 등등의 자원개발, 예. 석유공사 등이 있죠. 또 4대강 사업, 국토부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요. 예. 이러한 적폐들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 우리 국격과 우리의 어떤 국가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이는 차원, 네. 즉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없애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야지 네.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지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문화 하나의 시스템 개선 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진상이 규명되는 것만이 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 의혹으로 남아있을 때는 조금 언론에 흘러나오지 않아야 될 부분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게 어떤 숨긴다고 그래서 물론 숨겨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저는 흘러나오고 그것이 공개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한강다리를 건널 네네. 때마다 왼쪽에 보이는 커다란 롯데월드 빌딩을 보면서 저게 우리 안보의 어떤 공군의 착륙기지까지 방향을 틀면서 저 빌딩을 만들어야 됐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을 가졌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뇌물 오갔을 가능성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추론 단계고요. 네.
롯데그룹은 아시다시피 일본 롯데가 있고 네. 한국 롯데가 있는데요. 네. 소위 소유 관계에 대한 여러 논쟁점이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죠. 일본 기업이라고 봐야죠.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롯데월드 J타워가 만들어졌죠. 네. 20년간의 수건 사업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번복이 돼서 인허가가 됐습니다. 네. 100층이 넘는 마철루가 생긴 거죠. 네. 김은기 현직 공무참모총장이 반대하다가 경질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룹 차원의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롯데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권 사업이었고 예. 아까 소유 관계를 놓고 볼 때 저는 이것을 저는 반역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성격을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부분은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반드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취자분이 글자를 몇 개 보내주셔서 글을 네네네. 보내주셔서 제가 우리 박봉계 의원님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4867번님이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 보복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가 많았고 현재 모든 전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권에만 집중되다 보니 정치 보복이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없으려면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4301번님이 5년 가지고 완전 청산되겠습니까? 썩은 쌀은 큰 덩어리부터 도려내고 치료해야지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놔두면 나중에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여쭤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바른정당은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네네.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홍준표 의원은 뭐 사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홍준표 대표의 사찰 말씀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요. 예. 뭐 좀 오버하신 것 같고. 예.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오히려 의혹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고 구속 기소됐습니다. 예. 즉 우리 현재 2017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은 범법에 대해서 네. 불법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말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국민 70% 이상이 이 적폐청산에 동의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정치보복은 말 그대로 현재 이것이 완급 조절이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것을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채택은 안 하셨죠? 쉽지 않은 문제일 뿐더러 지금 국정감사에서 세우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미 피고발인이고 네. 수사의 어떤 그런 흐름이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닌 쪽으로 이미 박원순 시장이 고발을 했죠. 고소를. 그래서 예외가 아닌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감 증인은 크게 중요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박봉계 의원께서 보시기에 언젠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보십니까?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저는 아까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이 적폐청산 수사는 네. 특정인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는 국정농단이 없어야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네. 만약 조사와 수사가 있다면 그것은 듀 프로세스, 즉 적법 절차를 철저히 밟아가면서 기초조사가 충실한 속에서 혐의가 드러나고 그때 국민적 공론과 함께 판단해야 될 문제인가 아닌가. 그러나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예.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이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봉계 의원님. 네, 박수님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 TF위원장 박봉계 의원이었습니다. 네, 동상이몽 시간에서도 적폐 이야기 많이 할 거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